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 관광객 실내 회복을 위한 안전대책에 나선다고 합니다. 공항 도착부터 주요 관광지까지 24시간 순찰대를 투입하고 신고 핫라인과 실시간 지원 앱 등으로 사건 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이 태국 취업해소가 납치되어 미얀마 범죄 도시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일도 벌어졌었는데 태국 당국은 관광객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8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치앙마이 산깜팽 온천에서는 온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음악 분수와 함께 복고풍의 전시장이 설치되며 온천수로 삶은 계란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위치는 치앙마이 시내에서 40분이나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전무한 곳이어서 렌터카가 없다면 외국인이 찾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태국의 수출액은 10.2% 성장한 256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올해 4개월 만에 수출액도 14%나 성장했는데 전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태국 경제의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자찬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로드맵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상표권과 저작권, 제약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집행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태국의 온라인이나 시내 도심의 상점에서는 각종 짝퉁 제품이 범람하고 있어 말뿐인 대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올해 10월 12일부터 18일에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그룹의 2026년 연례회의가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회의 개최로 12,000명 이상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지난 1991년 개최된 이후 두 번째 태국 개최입니다. 태국산 타피오카 수출 확대를 위해 상무부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제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대표단은 사우디 관계자들과 2만 톤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으로는 418만 달러 어치라고 합니다. 내년도 3조 7,800억 바트의 예산안이 태국 하원에 제출되어 1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태국 정부 예산은 3조 3,500바트였는데 약 4,300억 바트이 증액되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조사한 원격 근무의 좋은 도시의 방콕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조사에서는 방콕이 저렴한 물가, 빠른 인터넷, 아름다운 경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방콕은 100점 만점에 69.98점을 받아 1위, 다음으로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가 65.62점을 받아 2위였습니다. 태국에서 원격 근무나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BTV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무비자로 방문 후 숙소에서 주식 거래만 했는데 불법 노동으로 체포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SNS 영상으로 물건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영리 행위로 판단해 불법 노동 혐의로 체포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 SNS에도 욕설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 경찰청은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한 경우 1년에서 2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로 밀수된 농산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자 당국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소매업자들에게 밀수 농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매독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독은 특히 젊은 층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당국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여왕생일을 포함해 3일까지 4일간의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여행지나 지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당국은 여객버스의 운행을 늘려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오토바이 헬멧 및 착용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탑승자는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특히 운전자에게는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기에 들어가면서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렙토스피라 감염자는 1,261명이었으며 이 중 1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렙토스피라는 쥐의 배설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침수된 도로를 보호장구 없이 걷다가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기 초반부터 각지에 폭우가 내리면서 짜오프라야 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짜오프라야 강이 흐르는 11개 지방의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며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염자가 36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4월 중순 송간축제 이후 감염자가 늘기 시작했고 5월 초 신학기 개학까지 하면서 태국 내 감염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내 에이즈 감염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하사라칸 보건당국은 올해 지역 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443명이었으며 이 중 4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 프라우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중국에서 밀수된 전자담배 10만 개, 5천만 바어치를 발견해 압수하고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전자담배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으며 하루 35만에서 50만 밭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1억 밭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성병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젊은 층 감염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병원에서의 검사 전까지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콘돔 사용 비율이 크게 줄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매독 등 성병의 감염은 주요 5개 지방에서 6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우본나차탄이 총복 지역의 캄보디아 국경 인근 숲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이 중화기를 발포하면서 10분간 교전이 이어졌는데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으로 일단 양국군은 교전을 멈춘 상태로 협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교전이 발생하자 태국군의 지원부대가 국경으로 이동하고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국은 군부대 이동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국경이 폐쇄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당국은 양측이 현재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국경 폐쇄는 양국의 손에 있으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 꽃강에서 비소 오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의 주요 상수원이기도 한데 당국이 여러 지역의 수돗물의 수질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당국의 발표는 수돗물에서 비소가 검출은 되었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다한 니콩 캄소이 지역에서는 주행 중이던 픽업 트럭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대에는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부가 숨지고 딸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태국공항공사가 수원나푼공항에 흡연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 관련 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52.8%가 설치에 찬성, 24%가 반대했으며 23.2%는 무응답이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실시한 산익 교수는 흡연실로 공항 외부 곳곳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쇼핑몰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에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200밭을 요구한 운전자를 촬영한 영상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승객이 택시 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욕설과 위협을 했는데 해당 기사는 무면허의 택시 자격증도 없었고 택시 차량은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태국 보건부가 발표한 에이즈 누적 감염자는 56만 8,565명으로 올해에만 8,862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에이즈로 인해 올해에만 10,000명 이상이 합병증 등으로 사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판불의 우통 지역의 주택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인접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로 유선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파타야 좀티엔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 고급 외제 차량이 공원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운전자인 36세 러시아 남성을 체포했는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콕 시내 짜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호텔의 선착장에서 크루즈선 2척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30분 만에 진화했지만 배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얼마 후 입국세가 본격 징수될 예정인 가운데 태국 국세국은 해외 출발세의 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출국 시 전용 부스에서 쿠폰 형태로 구입해야 했는데 비효율적이어서 폐지되었었습니다. 현재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출국자에게 출국세 700바트를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외 출발세까지 추가한다는 걸 보니 외국인을 봉으로 생각하는 듯하네요. 중앙수사국은 방콕과 논타브리, 파타야에서 무면허 의사와 약사 등 9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의사나 약사 면허도 없고 심지어 고등학교나 중학교만 다닌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객 상대의 택시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교통부가 전국의 공항과 관광지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승차 거부와 미터 미사용, 승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이 등 3,9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 위치한 태국 적십자사의 전문검사 시설인 익명 클리닉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검사한 사람 중 신규 매독 감염자가 94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검사를 받은 사람은 11,323명으로 양성률이 무려 8.3%였다고 합니다. 에이즈 감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대와 30대의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게시한 33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나콘 사원에 위치한 주택을 수색하고 권총 3정과 실탄 16발을 압수했는데 모두 불법 총기였으며 남성은 총기 면허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돈타니 반둥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점심급식을 먹은 275명이 식중독에 걸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당국이 점심으로 제공된 카우만가이를 조사한 결과 2종류의 식중독균을 검출했다고 합니다. 태국 내에서 외국인의 성매매 행위 적발이 이어지자 이민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의 경우 불법 취업이나 영리 행위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비자 발급 단속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프라탐락에 위치한 고층 콘도 외벽이 떨어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7세 호주인 남성이 중상을 입었으며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외벽에 이전부터 균열이 심해지고 있었지만 별도의 보수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콘도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들어가 있던 26세 중국인 남성을 구조대와 함께 끌어냈다고 합니다. 중국인 남성은 설득 끝에 물탱크에서 나왔으며 여동생이 앞으로 잘 케어하겠다고 약속해 석방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ATM 기기를 해킹한 혐의로 불가리아 국적의 5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3월 ATM 기기 내에 수상한 장치가 설치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ATM 기기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심카드가 내장되어 있었는데 은행망에 침투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콕 민부리에 위치한 작은 사원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사원에는 8명 정도의 승려가 있었지만 불경을 외우거나 신자의 방문이 2년간 없었다고 합니다. 사원 내에 있던 승려 중 4명은 캄보디아인으로 불경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얼마 전 파타야에 위치한 방콕은행 지점에서 은행 간부들이 돈을 받고 중국인 사기 조직에게 100개가 넘는 은행 계좌를 발급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인 수백 명이 22억 팟의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은행 간부들을 체포하고 중국 인용이자들을 수배한 상태입니다. 방콕은행은 외국인 계좌에 대한 계좌 개설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콕은행은 올해 1월부터 관광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고 밝히며 기존의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실시해 의심스러운 경우 계좌를 동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은행 직원들이 했는데 외국인 계좌를 조사해 동결하는 게 대책이라니 깝깝합니다. 파타야 시내 중국 식당 5층에서 중국인끼리의 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3세 중국인 남성은
다른 식탁의 중국인 남성과 트러블이 발생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방콕 악시도로의 유턴도로에서는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교각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2세 남성이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는데 당국은 과속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도로 난간도 상당히 낮게 설치되어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의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앙라이 당국은 치앙 콩국 경검문소를 통해 수입된 채소와 과일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각종 농약과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10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7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과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면서 앞으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돌 대학에 따르면 태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10개 주요 변종 중 8개종이 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에는 코로나19에도 독감과 RSV 등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방콕 룸피니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던 외국인과 태국인, 트랜스젠더 등 48명을 체포했습니다. 베트남이 32명, 태국인이 7명, 탄자니아 4명, 우즈벡 3명, 케냐가 1명이었습니다. 소비자재단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정수기 필터를 조사한 결과 정수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았다면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9개 브랜드 11개 필터를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의 여과율이 매우 떨어졌다면서 이것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무 뿌라칸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3일간 휴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방콕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당국은 감염 학생이 증가했을 때는 즉시 휴교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경찰은 무장강도 혐의로 23세 인도인 남성을 방콕 푼부리 지역의 아파트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방락 지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직원을 권총으로 위협한 후 9만 3천 밭을 강탈해 도주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